이번에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시험 경향 및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짧은 동영상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 그들을 지도하는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시험 경향 및 유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모의 논술시험은 우리 학교 2019년도 수시 입학 논술 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요약형, 평가형, 논술형 등 기존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의 주제하에서 세 개의 문항의 유관성과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대 논술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논술시험은 교육부의 취지에 따라서 공교육에 기반한 문제를 공교육에 기반하여 출제를 하였고 교육과정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인문사회 교과를 통합시켜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따르고 있고 또 비교적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출제를 해왔고 이번 2020학년도 모의 논술 시험도 그런 패턴과 경향을 유지하며 출제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들어간다면 1번 문제는 요약형입니다. 인문학 및 사회학의 주제에서 상이한 견해 혹은 이론을 담은 글들을 제시문으로 주고 그것들을 상반된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핵심적인 논지를 요약하는 그런 문제가 1번 요약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는 평가형 혹은 설명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통계표와 그림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1번 문제에 나타난 제시문의 어느 한쪽 견해를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타난 두 가지 상이한 입장으로 그림 2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2번의 어떤 그 표와 그림이 1번에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된 입장과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현상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해 주는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문제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1번과 2번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면 충분히 그것을 응용해서 수험생이 자신의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어떤 현안 혹은 문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나 해결책을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해서 제시하게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논술 문제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번 논술의 대주제인 소수자 우대 정책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시된 제시문이나 자료도 교과서 및 고등학생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도서에서 발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약형, 평가 설명형, 대안 제시형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출제 패턴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의 평가 내용도 텍스트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어느 정도의 이 텍스트를 갖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시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잘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자료는 어느 정도 잘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능력들을 두루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평가 그 비중을 항목별로 살펴본다면, 문제 해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고요. 한 답안의 50%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전개와 구성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 부분이 한 20% 정도 되겠고요. 표현 및 어법을 어느 정도 중수하고 있는가, 표현은 얼마나 잘 훌륭하고 또 어법은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를 또 평가하겠는데요. 이게 한 15% 정도 되겠고, 답안을 어느 정도 얼마나 창의성 있게 독창적으로 작성했는가, 이런 부분도 한 15% 정도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번에 논술 시험의 문항별 배점을 살펴본다면 1번 문제가 한 30점 정도, 3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2번 문제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40점, 그리고 3번 문제는 30점의 비중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성대 논술 시험의 유형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시험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성대 모의논술 문제 주제는 소수자 우대 정책입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부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과 개선 방안 부분,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부분 등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 1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여러분도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제시문 4개를 주고 이 4개를 상이한 두 입장으로 분류해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속의 정책은 소수자 우대 정책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제시문들을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보기 속에 제시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1부터 4까지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각 제시문이 제시하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근거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제시문 1부터 4까지를 이 상반된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눠서 각 제시문이 제시하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근거를 모두 제시하면서 통합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이런 제시문들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를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 2개, 반대하는 입장 2개로 분류해서 그것을 통합시켜서 요약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논지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다 반영해서 글을 작성한다면 매우 우수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간혹 제시문 1을 갖다가 요약하고 또 제시문 2를 요약하고 제시문 3, 4를 각각 요약하고 이것을 그냥 병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도 전국적으로는 이런 요약문들을 하나의 글 속에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채점의 등급을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제의 차이까지 두루 반영하며 기술했을 때 가장 우수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논지를 잘 기술하고 있지만 각 제시문의 차이점까지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소 아쉬운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B 이 학점을, 채점을, 등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C 등급은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제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C 등급을 받겠습니다. D 등급은 분류는 잘했지만 핵심 논지 서술은 분류는 잘못했지만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입니다. E 등급은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답안은 F 등급을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을 해설하겠는데요. 문제 1은 자료 1과 2를 주고요. 자료 1과 2는 여성고용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의 경제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고용할당제 이외의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요. 이런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여성고용할당제 실시에 따른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 경제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를 주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을 정당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겠는데요. 자료 1은 정부가 실시해온 여성고용할당제에 따른 성별 간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및 고용 형태, 여성 기업 임원 비율, 경제 성장률 변화를 보여주는 두 표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 고용 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A국은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국민들이 성별 간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특히 A국 국민의 36% 이상이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 갈등이 A국 후 중년 사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A국은 B국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에서는 미세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의 비율이 2배 정도 높고 경제 성장률은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두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자료 1은 여성고용 할당제라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A국의 사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 할당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한편으로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도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자료 2는 두 국가 여성의 대학 전공별 비율과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A국의 여성들은 B국 여성들에 비해 대학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고루 공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B국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 인문학을 전공한 것에 반해 A국 여성들은 공학이나 과학 영역의 전공자들도 많은데 이는 A국 여성들의 경우에 여성 고용 할당제의 효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든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전공하는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국 여성들은 여성 고용 할당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기 수월한 영역의 전공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4에 따르면 A국과 B국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여성들의 참가율은 10% 이상 A국이 B국보다 높습니다. 또한 B국 여성들은 A국 여성에 비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높으며 평균 임금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이는 A국 여성들에 비해 B국 여성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자료 2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시행한 A국이 B국에 비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 할당제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B국에 비해 좋은 조건 하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문제 1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여성고용 할당제의 효과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다음 이것을 근거로 문제의 두 입장을 각각 모두 정당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당화 과정에서 자료의 내용이 특정 입장을 정당화한다, 지지한다는 식으로 단순히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각 입장에 속해 있는 재심의 핵심 논지를 반드시 활용하여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 찬성 입장을 정당화할 때는 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 여성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분배에 기초한 사회정의에 부합하다는 재심은 3의 논지가 A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표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A국 여성들은 자료 2, 이 두 번째 자료가 되겠죠. 또한 소수자 우대 정책 반대 입장을 정당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재심은 2의 논지가 첫 번째 자료 1에 비극의 경제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등급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되 정당화 과정에서 재심은 논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해석했으나 이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단순히 옹호한 수준이라면 B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정당화했다면 C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해석했지만 문제 1의 두 입장을 제대로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D, 그리고 자료 해석도 부정확하고 문제 1의 두 입장도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2등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2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은 F가 되겠습니다. 문제 3은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핵심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지방대학 출신자 30% 이상 채용을 의무로 규정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C국이 현재 인재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출신 인재 중심 채용이 심화되어서 지방 출신 인재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들은 소수자가 되어서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인재를 국가 곳곳에서 고루 선발 활용하여 지방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국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늘려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려한다는 고려를 넘어서서 소수자 우대를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제에서 소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문제의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지지하고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근거로 채용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채용 정책에 대한 찬반과 단순히 연결시키지 말고 우대 정책에 대한 각 재심의 중심 논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채용 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분석한 다음 채용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3번의 채점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 및 재심은 주의 논지를 고루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논술했을 경우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논술하였으나 재심은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구체적인 논지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B등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지만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논술한 답안은 C등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하였으나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은 D.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목표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하여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제대로 논술하지 못한 답안은 2등급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답안은 F등급을 받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라는 의미에서 모범 답안을 예시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잘 참조해서 한번 이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제공한 모의 논술 시험 그 해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대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데 또 학과 선생님, 그 학교의 일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